안녕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공부할 토픽은요, recursion입니다. recursion 중에서 recursion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코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cursion은 왜 공부하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recursion의 컨셉을 어떻게 갖게 하는지 좋은 example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ursion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C recursion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recursion을 보면 또 recursion 보고 recursion 보면 또 recursion을 찾아보려는 거예요. 사실 농담입니다. recursion은 is when a function calls itself. 펑션을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recurs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사실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에 반복 문헌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recursion이 있을 때는 아주 간단한 펑션으로 이러한 recursion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what are you working on? 그러니까 여기 fix the problem. 문제를 고치고 있는데 그 안에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recursion입니다. 그래서 recursion is simplified program structure at a cost of function call. function call에 코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 코스트만 우리가 페이할 수 있으면 이런 recursion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런 말을 써놨죠. recursion versus leap phase. 근데 recursion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연습할 거거든요. 연습을 하는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믿어져요. 이게 풀릴까? 이게 될까? 그러는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단계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돌아가겠지 하고 실행을 해보면 그게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올라설 때까지 계속해서 recursion 연습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서 넘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recursion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게 tree, structure, 그 다음에 search, 그 다음에 sort, 그 다음에 graph 이런 것들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recursion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recursion은 완전히 여러분들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마치 브릿지 같은 거예요. 코딩을 여러분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징검다리 같은 그러한 알고리즘이 recursion 알고리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이번 기회에 마스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recursion을 배웁니까? New cultural experience.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던 방식의 코딩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different way of thinking을 배우는 거예요. creative thinking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크리에이티브 해야 돼요. 이 코딩에서 새로운 개념, 이 recursion을 꼭 배우면 지금까지 안 풀리던 게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It is elegant, simplistic, short code. 잘만 사용하면 정말 elegant하고요, 우아한. 그 다음에 정말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들은요, 여기 있습니다. Functional languages. 예를 들어서 Scheme, ML, Haskell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는데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바로 recursion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해스켈 같은 데서는 전부 다 펑션이에요. 전부 다 펑션으로만 코딩을 해요. This skill is a key component of the rest of our course.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이 리커전을 꼭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커전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리커전을 공부할 때 리커전 알고리즘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두 가지 경우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베이스 케이스고요. 하나는 리커시브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케이스는 리커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답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베이스 케이스라고 그러고요. 리커시브 케이스는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이 큰 문제를 한 단계 작은 문제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더 작은 문제를 계속 리커시브하게 컬하다 보면 마지막에 베이스 케이스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면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실제로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삼각형 그리는 게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가장 베이스 케이스인데 여기 변이 하나 있으면 그 변을 또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를 나누고요. 또 여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 변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또 이 변을 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변을 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스노우플레이크가 생기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컨셉 example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Pick one student of student in the row and ask how many students total are next to you in your row. 한 줄로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을 픽업했다고 그래봐요. 몇 사람이 당신 옆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양 옆에를.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하나의 수단이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Two persons next to you. 옆에 사람에게 옆에 몇 명 있어?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은 또 이 사람들이 시력이 나빠요. 또 옆에 사람에게 또 물어봐야 돼. 또 이 사람도 계속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맨 끝에 사람은 옆에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나 한 사람하고 리턴 해줍니다. 하나. 그럼 이 사람도 내 옆에 한 사람, 그래서 둘을 리턴 해줍니다. 자기를 물론 카운트 해야 되니까 둘을 리턴 해줍니다. 이 옆에 사람이 3을 리턴 해주고 4를 리턴 해주고요. 5를 리턴 해줍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5가 리턴 됐어요. 또 이쪽으로도 계속 물어보는 거죠. 옆에 몇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카운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 있어? 몇 사람 있어? 몇 사람 있어? 몇 사람 있어? 여기 없어. 하고 리턴 됩니다. 이거 베이스 케이스죠? 내 옆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베이스 케이스가 리턴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한 사람 카운트해서 리턴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거기 더해서 2를 리턴 해주고요. 여기 3를 리턴 해주고요. 4를 리턴 해줍니다. 양쪽에서 리턴이 됐으니까 5 플러스 4 자기 자신을 더해서 10이 되죠. 이 10을 리턴 해주는 겁니다. 10명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펑션 컬이 바로 리커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일하지 않고요. 옆에 사람한테 미루는 거예요. 이거 도와줄래? 이거 도와줄래? 이거 도와줄래? 그러면 양 끝에서 다 더한 숫자가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여기는 pass the buck이라고 해요. pass the buck. 이게 long history가 있는데요. buck이라는 거는 pass the buck 하면은 책임을 미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카드 놀이 할 때 나오는 건데요. 카드를 이제 이렇게 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딜러가 자기 차례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이 카드를
딜하라고 이렇게 넘겨줄 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pass the buck 하는 겁니다. 버크는 버크나이프의 약자예요. 그래서 카드 놀이 할 때 이 카드를 놓아주는 사람이 버크나이프를 갖고 있는 거예요. pass the buck 하면은 버크나이프를 옆에다 미루려는 거죠. 책임을 미루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left에서 온 숫자하고 left, right 쪽에서 온 숫자하고 더하고 자기 자신을 더해서 값을 return하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양쪽이 없으면 물론 1을 return하죠.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Every recursive algorithm involves at least two cases. 그러니까 최소한 이 베이스 케이스가 있고요. 최소한 recursive 케이스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두 개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해서 베이스 케이스와 리커시브 케이스를 찾아내는 일들이 리커전의 핵심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아이덴티파이 해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리커전의 코딩은 반은 끝난 거예요. 가장 쉬운 예제로 팩토리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 다 알죠? n 하고 또 n-1을 곱하고 n-2를 곱하고 다 곱하는 거예요. 여기 좋은 예제가 여기 있죠. 4 팩토리얼 하면 4, 3, 2, 1 다 곱해서 24. 7 팩토리얼이면 5000이 넘어가네요. 5040. 이런 게 팩토리얼이에요. 이게 데피니션이죠. 그거를 좀 재밌게 쓰면 이 밑에처럼 쓸 수 있습니다. 펑션이 펑션의 데피니션을 포함하고 있죠. 여기가 n이고 요것은 팩토리얼은 또 펑션을 또 부르는 거예요. recursive definition이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왼쪽에 있는 펑션은 이거보다 하나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펑션은 하나 작은 펑션이죠. 이겁니다. 이게 키예요. 앞에 텀보다 더 작은 텀으로 리커시브 컬이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n은 이게 베이스 케이스겠죠. 그 다음은 리커시브 케이스입니다. 리커시브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케이스는 이렇게 하나가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표현돼야 돼요. 그래야 리커시브하게 펑션의 펑션 컬을 부르면 마지막에 이쪽 베이스 케이스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n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n이 제로가 될 때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코딩을 한번 써봤어요. 여기 팩토리얼 4인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근데 4를 호출하면요. 4가 들어오죠. 그럼 4가 바로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또 펑션을 호출하는데 3으로 펑션을 호출하는 거죠. 3이 들어오면 3도 답을 못 내는 거예요. 또 2를 호출하는 겁니다. f of 2, 팩토리얼 2를 호출하는 거예요. 2도 계산을 아직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f of 1을 호출합니다. 그 f of 1은 나는 계산할 수 있어. 나는 1이야. 라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f of 0까지 가야 되네요. f of 0까지 가니까 나는 내 답은 1이야. 뭐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f of 0가 1을 리턴하면 그때 가서 1이 1하고 곱해서요. 1이 리턴되고요. 그 다음에 또 1하고 2하고 곱해서 2가 리턴되고 또 2하고 3하고 곱해서 6이 리턴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4하고 6이 곱해서 답이 나와요. 이게 pass the buck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상단에 보면 이 부분이 바로 pass the buck 하는 겁니다. f of 3가 나 계산을 못해. 나는 곱셈만 할 줄 알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f of 2를 부르는 거죠. f of 2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곱셈만 할 줄 알지 f of 1을 구해야 돼. f1을 먼저 또 구하러 갑니다. f1도 마찬가지예요. f of 0를 또 호출하는 겁니다. 그럼 f of 0가 그때서야
나는 내 값이 얼마인 줄 알아 하고 1을 리턴해주면 f of 1이 그때서야 1을 곱하는 거죠. pass the buck하고 이 각 펑션들이 자기는 곱셈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 작은 포맷으로 n-1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거기서 답이 오면 근데 다행히 n equals 0일 때는 리커전 안 일어나고 1이라고 바로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24가 리턴됩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팩토리얼 5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5 곱하기 팩토리얼 4예요. 4를 계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4를 또 호출하는 거예요. 3으로. 근데 4는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스택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택. 아직 펑션은 한 번도 안 끝난 겁니다. 스택에 다 저장돼 들어갑니다. 스택. 이것도 마찬가지. 스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이 되죠. 근데 뭐 저는 여기서 0까지 가지 않는데 팩토리의 1도 1이니까 1이 1을 리턴합니다. 그럼 1이 리턴되면은 또 그 다음에 2가 리턴되고요. 또 2하고 팩토리얼 2가 리턴되면 자기 3하고 곱해서 6을 리턴하죠. 그때서야 하나씩 하나씩 팩토리얼 펑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120을 반환하는 거죠. 이 컨셉도 여러분들 다음에 우리 한번 다시 공부할 텐데요. 펑션이 끝나지 않고 다른 펑션을 계속 또 펑션을 부르고 또 펑션을 부를 때 그때 현재 있는 상태는 다 스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 4, 3, 2 이런 값들이 다 지금 스택에 저장되어 있다가 펑션이 드디어 끝나잖아요. 팩토리얼 1이 끝나면 그때서야 스택에서 팝이 돼요. 2가 팝이 돼서 1과 곱해집니다. 그래서 2가 리턴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컨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컨셉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그젬플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뭐 간단하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이런데 익숙해져야 돼요. 쉬운 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복잡한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때까지 자꾸 쉬운 걸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믿을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연습해 봐야 돼.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큰 믿음이 됩니다. 이 리컬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로 쉬운 문제들을 여러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어사인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자꾸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리컬전에 익숙해질 겁니다. 리컬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어려운 문제도 그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스타를 프린트하려고 그래요. 이 n의 숫자에 따라서 n이 5면은 스타를 5개 프린트하고 싶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이터레이티브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아주 간단하죠. 근데 루프 사용하지 아니하고 리커전으로 이걸 프린트하고 싶은 거예요. What are the cases to consider? 그럼 리커전은 베이스 케이스와 리커시브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일 때 하나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리커시브 케이스로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처음에 시도해 본 겁니다. 근데 요 else 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베이스 케이스고 n이 2일 때, 3일 때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의도하고는 다르죠. wrong way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리커시브하게 프린트를 한 번 해갖고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리커시브 컬을 통해서 프린트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 한번 1일 때, n이 1일 때 프린트 하고요. n이 2면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n이 2면 다시 놓으겠죠?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럼 2-1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여튼 3-1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게 어디서 끝납니까? 그게 이제 문제겠죠.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하나 더 작은 문제로 다시 컬 하면 되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n이 이럴 때는 프린트해요.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개일 때 n이 1이 아닐 때 n이 1이 아니다. not 1이 아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프린트해요. 그 다음에 n-1을 다시 호출하면 되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요게 그러한 경우입니다. 베이스 케이스와 리커시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베이스 케이스 할 때 여러분들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제로를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요거 하고 앞에 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프린트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각각 2번 돼 있죠. 여기를 좀 더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n이 제로일 때는 그냥 new line만 프린트 하고요. 항상 여기서 프린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n-1 해서 여기 막 1일 때, n이 1일 때 여기서 이미 프린트 했죠. 앞에서. 그리고 1-1, 0가 1로 들어오잖아요. 제로가 오면 그때 new line을 프린트 하는 겁니다. 그럼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런 베이스 케이스나 리커시브 케이스를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리커전을 잘못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그럼 뭐가 잘못됐죠? 베이스 케이스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죠. n이 n-1로 호출을 하긴 하되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입니다. 그 다음은 n is odd, 홀수 넘버죠. 홀수인데 다음을 계산하래요. 여기 뭐 베이스 케이스가 있긴 있는데 홀수 넘버면은 제로에 도달하지 않잖아요. 항상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recursion exercise입니다. What is the result of the following call? 미스테리 648. 여기 보니까 do it by hands, not running the code. 이 코드를 실행하지 말고요. 손으로 계산해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draw the diagram for the function calls. 그리고 이 function call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래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ow many kinds of the result will you get if you give many different n? n을 여러 가지로 바꿀 경우 답은 얼마나 다른 종류의 답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려는 겁니다. 여기 살펴보니까 n이 10보다 작을 때는 그냥 return n 하고요. n이 10보다 클 때는 n을 10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는 몫이 나오겠죠. 여기서 몫이 나오고 맨 디짓 끝에 거를 없애고 그 앞에 있는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의 자릿수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648이 들어가면 64가 A가 리턴이 되고 B는 8이 나오겠죠. 그걸 다시 더해서 여기다 다시 입력을 합니다. 64하고 8을 더하니까 72가 처음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72를 갖다가 10으로 나누니까 7하고 나머지가 2죠. 2를 더하니까 9가 그 다음에는 또 입력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펑션 콜이 일어나는지 추적해보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648이 들어가면 미스테리에 들어가서 나누는 거죠.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A, B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return mystery A plus B 여기를 콜하는 거 아니에요. 72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4 플러스 8 equal 72죠. 그럼 여기 미스테리에서 다시 또 호출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미스테리 펑션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박스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똑같은 호출을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직 리턴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호출하는 거죠. 72에서. 그러니까 미스터리 펑션이 아직 한 번도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미스터리 펑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다시. 그럼 72가 들어왔으면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죠. 그리고 미스터리 9을 호출하니까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려야 되겠네. 정확하게 하려면. 펑션 컬이 이 미스터리가 다시 역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또 미스터리 9일 경우 호출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1위로 오겠죠. return. 그래서 바로 return. 이때 처음으로 펑션이 끝납니다. return 9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연습해 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숙제는 이런 것들이 숙제가 되겠죠. What is the result of the following call? Mystery 234, Mystery 5067. 이 펑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와 약간씩이 다르죠. 과연 이러한 미스터리 펑션은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요. 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앞에 거랑 비슷한 형식으로 같은 형식으로 그려야 합니다. 앞에처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다가 어떤 이런 것들을 그려야 되겠죠.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예, recursion, still recursion. Recursion is when a function calls itself. 우리 recursive 프로그래밍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들도 여기서 recursive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recursive 알고리즘은 패스 더 버크 하는 거다. 예, 내가 부딪힌 문제보다 하나 작은 문제를 다음 사람에게 패스해 주는 거죠. 패스 더 버크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런 말은 영어로 the buck stops here.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데스크 사인이죠. 데스크 자기 책상 위에다가 데스크 사인을 올려놨어요. The buck stops here. 내가 최종 결정자다. 이런 사인이죠. 내가 최종 결제자다. 나는 더 이상 누구한테 패스 더 버크 하지 않는다. 멋있는 사인인 것 같아요. The buck stops here.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책임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